저는 AI 음악 때문에 대성통곡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내가 죽이는 곡을 쓰면 컴퓨터에 안 넣어야지. 이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왜? 얘가 어떻게든 해갈 것 같아. AI를 음악에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제 답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음악으로 참견한다. 고밀도 뮤직 코멘터리 음악의 참견.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진초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히치하이커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K-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파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음악 산업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AI 음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AI입니다. 이번 회차 음악의 참견 게스트로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인사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그냥 노래 부르는 음악 만드는 뮤지션 윤종신입니다. 저는 지금 글 쓰고 있고요. 시대보라는 연작을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 송길령입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종신이 형. 진우야. 종신이 형. 윤종신 씨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너무 깊어요. 롤러코스터라는 밴드를 제작할 때 홈 레코딩 했거든요, 집에서. 맞아. 종신이 형이 마이크를 빌려줬어요. 맞아. 네. 기억난다. 이승환 씨가 믹서를 빌려줬고, 맞아. 그리고 윤상 씨가 그 마이크 연결하는 컴프레서라는 장비를 어. 빌려줬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형들이 하나씩 장비를 빌려주셔서 이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고. 맞아. 그랬구나. 네. 그게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90년대 중반이죠. 그때 네, 20대를 같이 함께 한 거죠.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송기령 작가님도 사석에서 최근에 많이 두 분도. 뵀었어요. 오. 예. 가는 곳마다 계셔가지고 나는 못 마주치는데 너 많이 돌아다니는구나. 그리고 저희 그러니까 진초이 진초이. 딸이에요. 그럼 진이라고 불러야 돼? 그냥 진초이라고 불러주시면 진초이. 될 것 같아요. 진초이. 흔히도 불러주시면 성까지. 네. 진초이. 오늘 주제에 정말 딱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두 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알게 모르게 AI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년도지? 처음 나올 때 그거 썼어요. 그래가지고 커버 만들었어요. 어쨌든 월간 중시는 매달 해야 되잖아요. 네, 매달 커버 디자인이 너무 골치 아픈데 그때 AI 막 챗GPT 나왔을 때예요. 사진 만들어주는 거. 그거 이용해서 모래란 노래 커버는 AI 툴로 만든 거예요. 저는 수노 쓰거든요. 네. 저는 일단 곡을 편곡에서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곡과 멜로디 가사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곡을 쓰면 편곡자 대 곡이 가요. 네. 근데 예전에는 곡을 쓰면 이걸 어떤 느낌으로 해줘라고 말로 말이 설명- 너무 어려웠어. 잘하시잖아요. 입으로. 입으로 악기 뭐 야 여기서 뭐 띠리디디. 띠리디디 하고. 근데 그게 어려운데 수노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가장 심플한 반주로 곡을 쓰고 수노를 한번 돌려봐요. 여기서 살릴 만한 파트나 악기 라인들이 몇 개 나오면 네.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해둬서 편곡자하고 상의해서 전달하는 용도로. 전 다시 연주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노는 프로페셔널들이 정말 쓰기 좋아요. 빨리빨리. 그렇죠. 월간 윤종신의 지난날 그 뮤직비디오 아. 제작하신 걸 보고 제일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현재 성공한 내가 과거의 나를 위로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AI 제작팀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유재석이 트로피를 20살 유재석에게 신인 주는 장면이 무명의 유재석에게 무명의 유재석이 막 재석이 팬들은 되게 짠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상순이 막 개 안고 있다가 근데 상순이 똑같더라고. 그러니까요. 차이가 없어가지고. 걔는 미리 늙었어. 그래서 이거 AI라고 욕하지 않을까 좀 걱정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또 그거는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AI의 순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송기령 작가님도 워낙에 강연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신데 실제로 본인의 작업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글을 쓰고 그걸 이제 함께 읽어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유가 썼을 때 눈으로 볼 때하고 입으로 읽었을 때하고 말맛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읽어보는 작업을 하는데 뭐 타입캐스트 같은 경우에 써보면 확실히 더 정돈돼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1.5배, 1.75배가 가능해요. 그럼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들으면서 확인해가지고 원고 교정하는 걸 좀 했었어요. 근데 부작용이 있는 게 사람이 읽는 걸 못 견뎌해요. 아. 근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온라인 수업 같은 거 한참 할 때 학생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가 나중에는 실시간 수업을 들을 수가 없대요. 어. 이유가 교수님이 천천히 얘기하시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 아, 요즘 세대가 근데 저도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볼 때 배속해서 수업 들어요. 네, 천천히 얘기하시는 분들은 못 참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전 말이 빠르거든요. 두 분이 느끼시는 AI에 대한 온도는 또 어떠세요? 저는 AI를 우리는 당연히 툴로 바라보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수노를 포함해서 AI 음악 툴들은 저는 굉장히 쓸만한 조수다. 우리가 어떤 영감을 얻을 때 네. 함께 토론할 대상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저한테 잘 안 오시잖아요. 네. 근데 항상 새벽 2시에도 멋진 대답을. 재주를 가지신 분들을 모실 수 있으니까 굉장한 수준의 스파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음악 작업을 할 때 제가 정말 오랫동안 써오던 음악 툴인데 AI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탑재가 된 거예요. DAW에 이제는 네. 다 트랙마다 AI처럼 맞아요. 생성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애플 뮤직을 듣다 보면 자동으로 믹스하는 AI 기능을 쓰고 있고 그렇지. 저도 유튜브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진 걸 많이 찾다 보다가 앞에 몇 페이지는 다 AI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네. 막 떠들다가 잠깐 쉬자 그러면 이제 음악을 좀 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거 너무 좋은데 봤더니 AI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좋았다는 거죠. AI가 좀 잘하는 것들이 있어. 예, 약간 좀 무드 음악 같고 라운지 음악 같은 그런 것들이었는데 네. 필요 이상으로 깔끔해. 맞아요. 그지? 예, 맞아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 최근에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곡 의뢰가 왔는데 데모를 제 목소리를 불러서 처음에 줬거든요. 카톡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카톡이 표정 있는 거 알지? 그거 뭔가 이게 별론가? 그래서 내가 똑같은 반주에 AI 보컬을 시켜줬어. 네.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 답장이 답장 왔어. 좋다고. 그러니까 노래 부를 가수하고 되게 비슷한 톤의 AI를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당신 가수는 이렇게 할 거다. 인식이 뚜렷이 박혀 있는 저 같은 가수들은 네. 오히려 AI 보컬로 주는 게. 아 진짜 그렇겠네요. 저는 AI 음악 때문에 대성통곡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왜요? 이게 아빠랑 작업을 거의 매일매일 하는 편인데 아빠가 새로운 기술 나와가지고 너가 지금 오늘 부를 트랙에다가 한번 해봤는데 들어볼래? 그래서 딱 들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AI가 탑라인을.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막 울었어요. 아, 그래서 아빠 많이 놀랐어요. 기계에게 진 게 분한 거 아니었을까? 너무 잘했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아 저는 이제 진초이가 좀 힘들까봐 AI를 돌려본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들려줬어요. 안 들려주고 맞아요. 그게 어떤 심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곡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AI가 미리 와서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AI랑 하네? 나랑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탑라인을 들어버리잖아. 그러면 안 나와. 그다음에 안 나와요. 나와. 안 왜냐면 나와요. 안 맞아요. 나와요. 내게 좋은 게 안 나오지. 맞아요. 그게 라인이 탑재돼 정해지잖아.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게 돼가지고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AI 음악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기도 진짜. 했고 수노의 기업 가치가 3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창작자와 소비자가 느끼는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음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기타를 칠 줄 모르거나 베이스 아니면 드럼을 못 다루면 노래를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수노는 이렇게 해줘 하면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노래 부른 거를 제 억양과 제 발음을 AI 보이스로. 목소리만 바꾸는 그렇죠. 거. 네. 그거는 충분히 툴로서 쓸만한 툴이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는 모자란 점이 많은데 생각지도 못한 거 나왔을 때 캐치할 수 있는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긴 해요. 그러니까 제 뇌를 자극하기에는 되게 좋은.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 참여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음악 산업의 참여자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슈퍼스타 K 아니면 혜성같이 나타난 천재 가수 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0대들도 집에서 그냥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여자가 엄청 늘었단 말이죠. 맞아요. 또 한 가지는 비용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지.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예전에 윤종신 씨 활동하셨을 때 네. 이렇게 방배동에 녹음실 같은 거 이거 빌리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가지고 밤샜다고. 네. 네. 근데 지금은 다 스튜디오가 집 안에 있잖아요. 비용이 낮아진 만큼 창작자는 더 풍요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 8, 90년대 그때는 아날로그 녹음기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릴테이프 돌아가고 테이프 들어가고 기사님이 그 한 글자 찍으려고 따닥 이거 할 때거든. 펀치 인 아웃을 근데 따닥 했어요. 어떤 보컬 이게 우리보다 선배 형님인데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며칠을 녹음한 거야. 한 며칠 곡만. 동안. 그렇게 돈과 노력과 목소리를 미련하게 쏟아붓던 그거를
너무 쉽게 수정할 수 있고 그쵸. 그냥 하루에 다 해낼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 합리성과 효율을 그러니까요. 과연 인간이 버릴 것인가? 못 버리죠. 네, 오토튠 처음 나왔을 때도 종신이 형이 했던 말이 진짜 있었어요. 야 이제 그냥 발음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되게 신나 있었어요. 제가 엄청 신나 있었어. 5집, 6집까지 오토튠 없었거든. 네. 그때 엄청 긴장하고 노래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다시 내가 1집, 2집, 3집, 4집 듣는데 오토튠 없이 이렇게 잘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게 되더라고. 맞아. 그렇게 돼요. 초긴장. 그렇게 근데 돼요. 요즘은 느낌 좋았는데 약간 피치가 안 맞아.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예. 왜? 맞추면 되니까. 맞추면 되니까. 그렇게 돼요. 맞아요. 저희 그런 농담 하거든요. Before A라고 그러는데 AI 이전에 글을 썼던 사람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After AI는 본인이 전체를 다 했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라고. 되게 슬픈 얘기라고. 그러니까 오토튠 이전에 앨범을 내셨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리하신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AI를 음악에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제 답은 반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질문보다도 저도 AI는 창작 과정에 많이 툴로 도입이 돼야 된다는 쪽이에요. 저는. 굉장히 또 하나의 조수의 뇌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의 시간을 엄청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스를 수 없다. 이거 안 쓰기 쉽지 않을 거다. 어떻게 쓰느냐의 노하우가 엄청 그렇죠. 중요해질 거다. 스트리밍 서비스 처음 나올 때 엄청 반발 심했잖아요. 맞아요. 맞아. 은행을 안 가고 이걸 보고 한다고? 근데 지금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아직도 그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반드시 예전에 우린 가신다고. 다 은행 갔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받아들이고 쓰고. 전 AI는 이게 꼭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툴을 얼마나 지혜롭게 자기의 조수로 쓰느냐. 툴이기 때문에 툴로 바라보는 AI는 안 쓸 이유가 없다. 쪽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이 예술 혹은 창작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 고유의 영역인 것인가? 우린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는데 AI 작업까지 인정해주는 시대가 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창작은 인간이 하는 거고요. AI가 하는 거는 창작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지 않나요? 뭐라 그러지? 아웃풋 도출? 그러니까 해내 그냥 익스포트? 그런 거잖아. 그래서 사전에서 창작 그러면 사람이 하는 뭐 어떤 행위 이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메커니즘 보면 창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성이라는 걸 제거한 상태에서 이거를 창작으로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여부인데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쇼츠 중에 하나가 바하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분석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표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플레이를 시켜요. 그거를 붙여요. 네. 그 다음에 그걸 같이 연결했더니 바하의 그 다음 장이 나오는 거죠. 아. 그걸 메비우스로 붙여요. 그랬더니 연결돼서 두 가지의 어떤 조합이라는 게 끊어지지 우리한테는 않고 계속 멋진 후크로 나오는 걸 막 보여준 거예요. 모차르트도 뭘 했냐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사기 던져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네. 거 해본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로 음표를 찍은 다음에 그 리버스 시켜서 네. 들어보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처음 한 사람들은 엄청난 창의성이지만 그 다음에 한 사람들은 그냥 따라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지 그 작품에 대한 부분들의 모든 걸 볼 수 없으니까 창작자라는 주체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누군가 프롬프팅을 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나요? 지금 현재 음악 만드는 어쨌든 인간이 지시하는 대로 만들잖아요. 내가 프롬프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롬프팅을 통해서 없던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던 믹스처라던가 장르 혼합이라던가 그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몇 번 해봤거든요. 희한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없던 건데 나오더라고. 그거는 창작이라기보다는 프롬프팅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온. 그러면 프롬프팅의 창의적인 프롬프팅은 창의적인 창작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시류를 읽어서 프롬프팅을 하는 AI가 있고 AI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AI가 창작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네. 디자인하는 AI한테 일을 시키기 전에 앞에서 전체의 사회 트렌드를 보는 AI를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거를 창작으로 저작권으로 볼 거냐는 다른 이슈지만 그쵸. 가능할 것 같다. 네. 저는 프로듀서 한 명이 혼자 생각한 거에서 AI가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과 AI 진짜 사람과 AI가 합쳐지면 저는
엄청 참신한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죠. 만약 AI가 수억 개의 노래를 학습해가지고 딱 0.0001%를 사용해서 한 곡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초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약간 반론을 제기하면 우리 뇌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이 AI가 컴퓨터가 하는 일이 잘 보면 우리 뇌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들어왔던 노래들이 컴퓨터처럼 여기만 연산해서 내 노래하고 내 멜로디 탑라인이 나오고 그거나 AI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사람의 작업을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가져간 것 같은 느낌과 인간이 음악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새로운 창작을 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그러면 자유로울까? 내가 들었던 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바하나 모차르트는 저는 진정한 창작이라고 보고 근데 그들도 조금 또 앞선 사람들의 음악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AI가 창작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받아들이는 선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맞아요. 이해하고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도 뇌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 AI는 만들 수 없다. 얘네는 확률로 만든 거다라고 확률로 했을 때 만든다.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창작물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대중들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는 기법이에요, 기법. 예를 들면 축구에 뭐 433 전법으로 해서 골 넣는 방법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음악도 이런 라인을 하면은 듣기가 좋아라는 것이 이미 공표된 기법이거든요. 그 기법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듣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이건 표절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특히 노래가 흐르고 있는데 자기가 다른 노래 멜로디를 부르는 경우 그건 너무 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나죠. 그거는 정확히 표절하고 정말 다른 거거든요. 이 AI가 어떤 노래를 만드는 것은 저는 기법의 차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듣고 이거 좋아라고 우리처럼 생각 안 하고 연산하는 거죠. 계산해서 요 코드 다음에는 A 마이너 다음에 D 마이너 나오고 의도적으로 이걸 베껴야지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기 그쵸. 때문에 비슷한 메커니즘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레고 만들 때 레고 안에 피스들이 전부 다 모양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조합하는 순간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아니라 조합과 배열이에요.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조합과 배열이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지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럼 주체가 필요해요. 주체가 의지를 발현하여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누군가는 그게 그림이고 누군가는 그게 음악이고 누군가는 그게 영화일 수도 있겠죠. 출발할 때 자기의 의지를 어떻게 정돈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프롬프트가 의지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메타화된 형태의 의지가 과연 표현에 따르는 그 수많은 형태의 가능한 조합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그냥 넣어놓고 요즘에 얘기하는 딸깍이라는 걸로 그 책임을 반개느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프롬프팅만으로 뚝딱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생각도 없고 그 실행의 과정에서도 기여가 없으면 내 몫이 없는 거죠. 이 창작을 지금까지는 AI가 이제 인간의 음악을 학습해서 이렇게 내놓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 어떤 한 회사에서 개발한 것은 화성학을 공부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미래의 원작자 개념은 어떻게 정의될 것 같으신지. 지금 가장 치열한 고민은 어디까지 저작권을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인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어진 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상업적인 창작물과 개인의 산출물로 바라볼 것인가 이슈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오늘 아빠 생신인데 나와 아빠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가사를 써주고 아빠 생일 축하곡을 만들어줘. 지금 이런 수준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나한테 너무 아름다운 좋은 노래가 나왔어. 그래서 아빠한테 선물을 하고 근데 아빠가 우리 딸이 이런 노래를 AI로 만들어 선물했어. 그 노래가 엄청 구전으로 알려져. 히트해. 그럼 어떡하죠? 그 아빠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1억 뷰가 나왔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합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작권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 영상 주인에게 광고 수익이 가잖아요. 네. 그렇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악에 대한 저작권 음악에 받을 수 대한 없죠. 로열티를 받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1밀리언 데이스 아카데미가 몇십억 뷰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맞아요. 네. 이유가 그 깔려 있는 BGM이 전부 다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AI로 만든 동영상인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클릭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작권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우리의 저작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저작권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이제 특히 음악을 틀어야 하는 곳은 이미 고민을 했었죠. 근데 이제 AI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저는 아마 AI로 그런 쪽은 다 이제 대체되지 않을까. 뭐 주유소, 카페 이런 데서 들려오는 거는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대화에 방해가 안 되는 무드가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BGM인데 창작자가 누군지 몰라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소모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AI 영역이라고 봅니다. 거의 그쪽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압구정에 거기 카페 가봐서 거기 주인 아저씨가 수노로 자기가 플레이리스트 음악 다 만들어갖고 기가 막혀. 그럼 그 아저씨는 저작권은 없지만 카페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야 거기 음악 너무 좋아. 수노 맛집이야 거기가. 그래서 수노 야그 아저씨 너무 잘해. 그 아저씨 맨날 그래서 프롬프팅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맛있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 저희가 노래 들으면 이 노래 감동적이다 하면서 위로가 되는 AI 음악들도 가끔 있었잖아요. 감동의 영역까지 AI가 설계가 가능할까요? 특정한 멜로디나 어떤 형태의 파형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변화하는 것들을 측정한 다음에 학습해서 하겠다는 시도 같은 것들이 막 연구에 나오는 걸 봤어요. 일정 부분만큼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감동이라는 영역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사적인 영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거기는 서사라는 것도 있고 네. 그 창작자의 고뇌라는 것도 들어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요. 또 어쨌든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노래들을 통계를 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화학적 분석을 얘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곡에 이런 코드 라인에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울더라. 저는 사람 결국 공식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보다 더 잘 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 계속 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 한곡 안에서. 아니지. 계속. 이럴 때는 그때 이러다가 이때쯤 멈추더라. 다 통계니까 저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AI 표본이 돼준 상태 아니에요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AI와 사람의 모순이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멋진 거를 발표하면 할수록 AI는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학습하고. 구현했네. 음. 그러니까 사람의 결과물이 AI의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재밌게도 우리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잘하면 야, 너 좀 로봇같이 잘하는구나. 로봇은 정말 똑똑같으면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결국 서로 엄청나게 서로 모사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열망을 그 존재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초이가 진짜 누구도 못 들어본 기가 막힌 음악을 발표하는 순간 AI는 그걸 학습해요. 저희 이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이미 AI한테 바치는 거야. 맞아요. 공부할 걸. 자라나는 뮤지션에게 그래서 지금 그게 할 아니, 그러니까 말이니까. AI가 진초이 거 훌륭한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라고 자기가. 제가 아빠랑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얘기했던 게 AI가 들어있는 시스템 안에 발매하는 것도 이제 AI가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시스템이 생겼으니까. 일주일 뒤에 나올 거 딱 여기 있어 했는데 AI가 가져가서 미리 내버리는 거예요. 해킹해서 그래서 미리 들어보고. 나랑 비슷한 생각했다. 나는 내가 죽이는 곡을 쓰면 컴퓨터에 안 넣어야지. 진짜 핸드폰도 위험해. 카세트 그쵸? 테이프에 녹음해서 이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왜? 얘가 어떻게든 캐갈 것 같아. 지금 기업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그쵸. 오픈 시스템 못 넣고요. 온프레미스라고 내부 서버에만 넣도록 되어 있는 AI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레이저 포인터로 유리창에 쏴서 그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는 그 방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를 그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해서 해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청을 하고 또 AI 시스템이 마음만 먹는다면 윤종신 씨의 모든 미발표곡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친구들은 네. 히트곡 만들기가 하늘의 별. 우리 때도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우주의 별 따기 수준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저희 세대가 복된 세대. 네네. 아날로그 경험했고 이름도 알렸고. 네. 네. 두 분은 운이 좋으신 것도 있지만 디지털 세상으로 변환을 수용하신 거거든요. 결국에는 본인도 계속해서 이노베이션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임드 아티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예전 방식의 거대한 슈퍼스타 같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요. 사실 이거는 풍요로움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작용 같은 거예요. 왜냐면 경쟁이 엄청 세졌잖아요. 맞아요.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쓰던 여러 덩굴들이 있거든요. 잡고 올라가는 것들. 가이드 보컬도 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세션맨도 해서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 생존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AI가 와버리면 이 다음 세대와의 대가 끊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죠. 요 얘기하면 이제 AI의 전반적인 얘기로 이제 흘러가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모든 산업이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AI 기술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아티스트들 또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그걸 다시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 가수 본인은 허락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력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나가가지고 유명한 그런 작가님들의 그 작업실을 지금도 유지하는 곳에 가보면 편지들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이거 태워버려라 그런 것도 있어요. 없애버리라고. 그리고 그렇지. 유작 발굴했을 때 이건 습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것들도 이제 돌아가신 분의 추억 때문에 올려놓는데 사실 망자는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어떤 컬렉션이라는 게 문집인데 그걸 넘어서는 것들은 다 없애고 싶을 것 같거든요. 승인받지 않은 그 이전의 리비전에 대한 부분들은 내 이름을 좀 낮출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행동을 우리가 계속 허락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윤종신 씨의 목소리를 다시 복원을 해서 신곡을 널 부른다. 부르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그 권리를 뭐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제 가족이라든가 누군가의 권리자가 있겠죠. 권리자하고 얘기가 된다면 상관없는 건 것 같고 논란이란 말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논란은 어디로 가는 과정 중에 꼭 더군다나 뭔가 커질 일이에요. 저는 이거는 약간 쓰나미 수준의 웨이브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얼굴, 목소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공재가 되지 않나. 공공재 예. 입장으로 저작권법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흔하게 벌어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겠죠. 제 목소리나 제 얼굴을 썼는데 굉장히 유해한 컨텐츠야. 이거가 더 오히려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페이크를 써서 좀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한 1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윤종신 아저씨 목소리 트리뷰트 하고 싶다고 그거를 막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좋은 의미라면 제 유족이 제 가족이 허락했으면 좋겠다. 제 유언에 남겨야죠. 언제든지 빌려줘라. 장기 기증 서약서처럼 목소리 기증처럼. 네, 그것처럼 사실 사후보다도 지금 현재 살아 계신 아티스트 분들의 목소리를 지켜주거나 아니면 허용을 해주는 그 정책부터 지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예민한 문제가 저는 그 뮤지션들 사이에 그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창작자들 사이에 수억 곡이 순식간에 연산되고 돌아갈 거잖아요. 내 곡이 그 연산에 쓰였다면 대가를 지불해.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내 곡은 학습 대상에서 빼줘. 맞아요.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대상에서. 결국에는 같이 공존해야 되고 공생해야 되는 시대가 올 텐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나란히 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AI가 조금 더 못 따라오는 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좁히면 가사예요. 가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감정도 카피를 하고 얘들이 해석을 하지만 지금 쓰는 내 감정, 지금 AI를 모두 느끼고 살아가는 내 감정은 현재 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AI보다는 한 발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뮤지션이 스토리텔링에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렇죠. 자기 얘기를 잘 써내려가는 언어 감각이라던가 그리고 표현력이 있는 뮤지션이 저는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니인 것 같아요. 그 아티스트에 대한 스토리까지 포함돼서 나오니까 소비자라는 분들이 엄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한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온 어떤 전체 여정을 전체를 보고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화가들은 보통 40, 50대 돼야 흔히 말하는 진액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엄청 고생했던 그림들 보면서 나중에 갤러리 화상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유명해질 것 같아 해가지고 그림을 사 모으고 그런 식이 됐다면 지금은 인스타가 결국 아카이빙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팔로잉을 내가 20년을 했어요. 그 아티스트를. 이 사람 인스타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 사람 고생했네 20년. 이 정도면은 아티스트로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그것도 다 디지털에 있는 거야.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때 네, 했었는데요. 맞아요. 퍼블리시 해야 돼요. 왜냐면 아카이브가 되려고 그러면 퍼블리시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그게 음반 발매였는데 네. 진짜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거를 매달 하시는 일을 하신 거니까 어떻게 본다면 예전 방식의 인터벌을 짧게 만드는 작업을 하신 거죠. 제가 월간 윤종신을 굉장히 애정하는 이유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이에요. 아. 그걸 해올 수 있느냐 이거죠. 월간 윤종신이 200개가 몇곡 되죠. 넘죠. 예. 200곡이 17년 넘죠. 했으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AI 시대의 인간의 음악이 함께 상생하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연 시장이나 내가 흔히 말하는 실물 영접을 해야 되는 그쪽은 저는 엄청 커질 거라고 봐요. 공연을 지금 더 보러 가잖아요. 진짜 맞아요. 네네. 스테디움. 저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공연 더 보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순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파일들의 세상에서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젊은이들 어른들은 지금 전 세대에서 공연 다 보잖아요. 윤종신 씨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관찰해 보면 라이브가 엄청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뮤지컬부터 연극에 콘서트까지 전부 다 엄청 뜨고 있는데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대단하다고. 어떻게 저걸 안 틀리고 하냐고. 그러니까 워낙 다 편집된 걸 보다 보니까 사람이 끝까지 온전히 해내는 거에 큰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라이브가 가능하도록 본인을 단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멋진 서커스에서 회전 고개를 했던 걸 보고 박수치는 것처럼 결국 그만큼의 기회를 내 안에 내재화시켜야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진짜 퓨어하게 만든 음악들이 은근하게 차별화가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AI 안 쓰고 순수 올가닉 뮤직이 내추럴 뮤직. 지금 바이닐처럼 우리가 순수 마크가 있는 거지. 퓨어 휴먼 그 마켓이 생길 것 같아. 유기농 음악이요. 유기농 음악. 네. 요즘에 그것도 나오잖아. 이렇게 노래 부르면 동시에 튠돼서 네, 있어요. 네. 그게 그 기능이 이제는 그 라이브 스테이지에서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의 그 콘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튜닝을 하게끔 되어 저는 또 있고. 그런 세상이 오면 조금 음정 가는 거에 미학도 나올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선배들의 공연을 가서 봤는데 음정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와, 형 노래 많이 늘었다 그랬더니 아, 뭐 이래 가지고 수상한데 그래서 그 엔지니어한테 갔어요. 걸었지. 엔지니어한테 가서 걸었죠. 그랬더니 아이, 걸었지. 그러다 보면 또 나오는 시장인 거예요. 저 사람은 퓨어한 올가닉 목소리다. 근데 가끔 난 요즘에 약간 음정 떨어지는 게 난 좋더라고. 그게 더 슬픈 거 알아? 저도요. 그게 더 슬퍼. 네. 심지어 나 데뷔곡은 음정도 많이 갔거든. 근데 그게 더 좋아. 맞아요. 그게 이걸 매력이에요. 튜닝을 했다면 안 슬펐을 것 같아. 저는. 약간 나중에는 너무 틀리면 울어. 쟤 우나 봐. AI로 인해 음악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00년 뒤에 인류에게 음악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보면은 테이프 하나 들고 전쟁 치를 때마다 BGM으로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영리한 마케팅인 게 극장에 가는 분들은 주로 SF 영화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인데 그분들의 부모님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80s, 90s 팝을 이제 엄청 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님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젊은 분들은 이제 그 음악을 사랑하게 되고 다시 네. 예전의 음악을 찾아듣는 선순환 고리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예전에는 음악이 굉장히 귀했대요. 이유가 라이브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쵸.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풍요로워진 세상 속에서 음악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느 곳에나 될 것 같아요. 음악의 장점은 지금도 변함없을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한 하루에 버스에 탔는데 버스 출발합니다. 그러고 아저씨 아줌마들 떠들고 있는데 음악 하나 딱 플레이하는 순간 이 버스 안이 뮤직비디오로 바뀌거든요. 그게 음악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창을 보면 그 무표정하게 걸어가는 아저씨가 갑자기 무슨 사연 있는 음악이 나오면 저 아저씨 무슨 고민 있나? 무슨 사연 있나 봐. 원래 그게 음악의 힘이거든요. 100년 후에도 똑같이 음악은 그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본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냥 러닝할 때 뭘 들고 나가세요 그랬는데 딱 이어폰이랑 핸드폰 하나 들고 나가세요. 그때 나오는 게 음악 나오고 그 다음에 힘드시죠? 잘할 수 있어요. 이
계속 치열업해주는 목소리가 나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감동이라는 얘기죠. 네. 거꾸로 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왜냐면 영화 속의 주인공은 항상 BGM이 있는데 네. 내 삶에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의 BGM을 장착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음악은 꼭 있을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0년 뒤면은 손톱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몸에 이미 부착이 돼서 이어폰도 너무 무겁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음악 산업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파일이 가볍고 결과물이 가볍고 언제든지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음악은 좀 굉장히 좀 위대한 발명품이 아닌가? 사실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AI 글래스 있잖아요. 글래스에서도 스피커로 AI 에이전트하고 얘기를 할 텐데 당연히 그 스피커로 노래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설정이 갖춰졌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BGM 틀어줘. 설정해 놓으면 누가 넘어졌다고 하면 웃음소리 나온다든지 그런 재밌는 유쾌한 설정들이 생길 것 같아요.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왜냐면 나는 이제 노래들이 너무 많아갖고 나 프롬프터 없이 노래 못 하거든요. 나 여기 나올 왜냐면 여기.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프롬프트를 살짝 이제 컨닝을 하는 기술이 생겼죠. 우리 하다가 막 부르다가 조니 사랑 이렇게 다 살짝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 진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AI 음악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두 분을 또 이 프로에 모시게 돼서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방송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관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그 동아기획 때부터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들이라서 네.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계속 수용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버티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게 왔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빨리 배우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것이랑 새로운 것들을 이게 녹여내는 작업들을 해야겠구나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사실 AI 음악, AI 얘기는 언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불러주신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너무 존경하는 송기령 선생님하고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궁금한 점도 많았는데 해답도 많이 얻었고요. 네. AI는 어쨌든 순기능 위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스테로이드라는 게 엄청난 발명품이거든요. 아프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부작용이 좀 있잖아요. 평생 안 쓰는 분들이 있대요. 아플 때 스테로이드 저거 내성 생겨 안 돼. 그리고 평생 아파. 그죠? 그래서 물론 스테로이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살아가면서 90, 100살까지 살 때 적당할 때 쓰라고 만든 게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가 계속 지금 나오는데 당연히 걱정할 거리도 많은데 순기능 위주로 생각하고 또 부작용을 고쳐야 될 분들은 그분들에게 또 맡기고 이거는 잘 활용하고 쓰면서 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용하지 말자. 남용하지 말자. 스테로이드 남용하면 안 되죠. AI는 스테로이드다. 저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AI 음악이 제 앞날을 위협하는 기술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 세대가 AI와 가장 친해야 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많이 싸우는 남동생이 있는 기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 AI가 더 아티스트를 보호해주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는 젊은 뮤지션들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벌써 AI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하고 이 뮤지션들의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뭐 도와줄 것은 없을까?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시대에나 새로운 기술은 있었고 그 기술을 인간은 이용해서 항상 음악을 만들어 왔으니 공존할 것이다. 그 공생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만의 음악을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6화 주제를 AI 음악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음악은 먼 미래에도 어떤 방식이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악의 참견이 그동안 주었던 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음악의 참견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나에게 가장 많이 참견하는 음악은? 저는 지난달에 나왔던 건데요. 그 리로이의 서머 플링이에요.
제인 리모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데 그분 음악을 들으면 진짜 모든 게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관록과 인생의 모든 걸 느껴지는 근데 밝은 음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그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내 음악. 왜냐면 올해는 리메이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을 좀 후배들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요즘 계속 90년대, 2000년대 제 노래 듣고 있어요. 듣는데 막 어쩔 때는 서글프기도 하고. 그때 너무 막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네. 막 이 노래 녹음할 때 막 히치하이커가 오고 막 이거 녹음하고 가서 끝나고 막 나이트 가고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막 그냥 무슨 음악이 그래요. 음악이 딱 그때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타임머신 같아서 요즘에 저를 가장 참견 많이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냈던 제 노래들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그 진초이의 코코라는 곡이 그런데요. 최신 음악이지만 과거를 약간 회상하는 듯한 그런 아련함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되게 즐겨 듣고 있는 음악이에요. 코코. 진초이는 어떤 곡이에요? 저도 제 노래가 제 자신을 참견하는 것 같은데 올해 또 나올 준비하고 있는 에스테릭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이 제가 지금까지 노래를 만들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나 이거 너무 좋아 하면서 만드는 그 경험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노래 에스테릭을 골랐습니다. 네. 그동안 음악의 참견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작가분들, PD님 그리고 진초이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모두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